네, 이항 분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2, 3 확률 분포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왔겠죠. 이 이항 분포는 특히나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수능에서 이 이항 분포에 대해서 개념을 까다롭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포인트나 핵심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의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출발은 이 간단한 예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70%인데, 자, 20번 던졌어요. 20번 던졌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자, 우리 이거 앞에 같았으면 이제 어떻게 풀었죠? 앞에 같았으면, 네, 당연히 표를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성공 횟수를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왔겠네요. 당연히 이 성공 횟수는 제일 조금 성공했으면 빵번이죠. 그 다음에 성공을 한 번 했을 수도 있고요. 성공을 2번 했을 수도 있고 땡땡땡. 최대 성공 많이 하면 20번까지 성공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만약에 성공을 빵번 했다고 하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20번 연속 계속 실패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기로 했죠? 우리 통계 바로 직전에 독립시행의 법칙에서 독립인 사건이 반복될 때 그 확률을 쉽게 구하는 법칙, 독립시행의 확률 법칙으로 쓰기로 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20번 연속 계속 실패를 했어.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20번 던져서 빵번 성공해라. 얘는 성공이 0번, 실패가 20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만약에 한 번 성공해. 한 번 성공하면 어떻게 쓴다고요? 20번 중에서 한 번 성공해라. 얘는 10분의 7이 한 번. 그 다음에 10분의 3이 19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니? 네. 이거 한 번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써야 되니? 성공, 실패, 실패, 실패. 네, 실패. 아니면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아니면 실패, 실패, 성공. 네.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다 써보면 뭐 19개 나오겠지 아마도. 네, 마지막 거만 성공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가 다 해서 19가지가 되는 걸. 19가지, 20개구나. 20개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20개 중에 대표 상황 하나만 확률을 구하고 얘가 뭐지? 성공 한 번, 19번은 실패.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경우가 20번 반복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알겠지? 자, 독립시행의 확률. 만약에 잠깐 가물가물하면 이론 노트 빨리 읽고 오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자, 이렇게 썼어요. 자, 만약에 2번 성공해. 그럼 뭐라고요? 20번 중에서 2번 성공해. 10분의 3이 2번, 10분의 7이 8번, 18번 이렇게 되는 거죠. 땡땡땡. 그래서 이제 20번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20번 중에서 20번, 10분의 3이 20번, 10분의 7이 얘는 이거 반대로 썼구나. 얘는 성공률이 70%지. 이거 이게 7이야. 이게 7이고 이게 3이야. 이게 7이고 이게 3이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10분의 3이 빵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표는 만들었단 말이지. 일단 표는 만들었는데 계산이 너무 불편해.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3의 20승 같은 건 뭐 끝나잖아. 그지? 10의 20승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는 19개나 있는 건데. 알겠지? 네. 자, 그래서 10의 제곱이면 동그라미 2개? 20개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으로 다 직접 정말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자, 우리는 일단 이렇게 쓰자. 자,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그어 놓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불편하다라고 이 정도로 하자. 계산이 너무 불편해.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에 계산이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조금 편리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하고 하다가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데 확률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에 평균은 쇼킹하게도 얘는 횟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확률을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14번. 자, 그 다음에 분사는 얘는 Vx는 횟수 곱하기 확률 곱하기 여사건 이라고 하는 거를 역시 알아냈습니다.
2하고 2에 지워 5분의 21 이렇게 생겼죠. 네, 굉장히 쇼킹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계산이 지금 편리해졌는데 이게 예전에는 교과서에 B의 NP를 통으로 다 증명하는 그 과정이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도 다 생략이 됐고 필요하면 대학교 가서 네가 공부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B의 NP 이게 N으로 안 돼 있고 교과서에 네, 시행을 한 2번 정도 한 선생님이 밑에 이제 써놨는데 2번 정도 한 경우에 대해서 왜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인지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자 일단 여기 필기 이렇게 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이론 노트에 내가 거기 정의 써놓은 거 있죠. 내가 한번 읽어볼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하면 X는 0에서 N까지의 값을 가지며 이때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 그 정의에서 이렇게 조금 마킹을 해둬야 되는 형광펜 꺼내서 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첫째는 거기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X,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X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쭉 형광펜을 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일어날 확률 P라고 스몰 P야 얘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항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와 이 X가 같은 사건이어야 되는 게 되게 상식적이잖아. 맞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그러면 당연하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X.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당연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각별히 신경 써서 잘 보셔야 돼요. 알겠지? 네. P하고 스몰 P하고 라지 X 확률 변수는 같은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만 가르쳐 줘도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X 있죠. 이 X, 요 X. 얘는 특히 여기에 이 X라고 하는 건 횟수야, 횟수. 무슨 말이냐면 이항분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어. 이산 확률 분포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기본적으로 N번 시행 중에서 사건 A가 몇 번 일어났는지 일어난 횟수에 대한 얘기여야 돼요. 또는 개수에 대한 얘기. 10개 중에서 3개. 이런 식으로 횟수나 개수에 대한 얘기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몰 p와 라지 x는 같은 사건 A를 의미한다.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이 x는 반드시 횟수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당장 개념을 연습 문제만 풀어봐도 아니 필수예제만 풀어봐도 이 x가 횟수가 아닌 경우가 나오는데 그럼 횟수로 바꾸셔야 돼요. 알겠지? 네, 요거.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 밑에 자 여기에다가 또 형광펜을 칠해 주세요. P의 X는 R은 N번 중에서 R번 나와라. P가 R번, Q가 N-R번, 그리고 R은 이항 분포니까 얘는 이산 확률 분포니까 땡땡땡 N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야 이산 확률 분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분포 요 정도만 대답해도 땡큐입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항분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확률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요. 요 정도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항분포가 뭐라고요? 확률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요. 이렇게, 그래서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하면 P의 X는 R은 NCR의 P R승, Q N-R승.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항분포의 정의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사건, 횟수, 이항분포의 정의, 이렇게 세 가지요. 일단 지우고요. 증명을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러 갈게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항분포에서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항분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요. 그래서 Px는 R은 NCR, PR 승 Q N-R승. 이렇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P의 NP가 있어요. 자, P의 NP라는 말은 얘는 시행을 N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P의 NP를 확률 질량함수를 감안해서 이산 확률 분포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하면 개념을 모르는 애들은 못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무슨 사건인지는 몰라도 일단 시행을 N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걔는 빵번 아니면 한 번 땡땡땡 최대 N번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하나하나 독립시행의 법칙으로 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어떤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얘는 N번 중에서 빵번 나와라. P가 빵번, 그 다음에 1-P가 N번, 아니면 뭐 Q가 N번, 이러셔도 되고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 한 번 일어난다고 하면 N번 중에서 한 번 나와라. P가 한 번에, 1-P가 N-한 번,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못 써요. 개념이 없는 애들은. 자, 그 다음에 N번이라고 하면 N번 중에서 N번 나와라. P가 N번, 1-P가 빵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B의 NP를 이산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로 쓸 수 있으면 이거 개념이 있는 거야. 개념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절대 못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건 A가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를 때 이항분포 B의 횟수, 확률 이렇게 이 B도 이제 바이노미얼 이항분포의 뭐 영어 약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 N은 횟수고 P는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 당시에 왜 평균은 N하고 P를 곱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왜 분산은 N하고 P하고 여사건 Q, NPQ를 곱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지금부터 나 이제 거기 증명할 거야. 3번. 평균이 왜 N하고 P를 곱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분산이 왜 NPQ 이렇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어떤 사건을 시행을 2번 했다고 합시다. 자, 시행을 2번 했다고 하면, 시행 2번, 했다고 하면, 이 사건이,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B에 2, P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실제로 직접 표를 만들어서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봅시다. 자, 얘를 갖다가 직접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시그마 XP. 시행을 2번 했으니까 어떤 사건이 빵번, 한 번, 2번 이렇게 아마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사건 A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그러면 2번 중에서 빵번 나와라. P가 빵번에 Q가 1-P죠. 걔가 2번. 만약에 2번 중에 한 번 나와라 그럼 2번 중에 한 번 나와라. P 한 번에 1-P 한 번. 자, 그 다음에 2번 중에서 2번 나와라. P 2번에 1-P 빵번.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당연히 이제 평균 구하러 가보자. 자, 평균. 0하고 얘는 곱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곱하나 마나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1 곱해 2P 1-P죠. 그래서 이제 곱하면 얘는 2P에 1-P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필요 없고 얘도 1이죠. 2P제곱만 남았네요. 더하기 2P제곱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2P,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2P제곱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2P만 남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아, 평균은 횟수 곱하기 확률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산을 구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2x 제곱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2x의 제곱. 자, 그러면 0제곱 곱하기 얘는 1-P의 제곱만 남았는데 일단 그래도 써볼게요. 1-P의 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1이고, 네, 2p1-p. 자, 그래서 2p1-p 이렇게 생겼고. 자, 쟤는 제곱하면 4죠. 4p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다 정리하면 얘는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얘는 2p 남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4p 제곱이니까 2p 제곱이 남았어요. 자, 이렇게 남았죠. 자, 그러면 2p가 공통이잖아. 2p 1 플러스 p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vx를 구하러 가보자. 자, vx는 2x 제곱 2p에 1 플러스 p 여기에서 평균 제곱을 빼야 되잖아. 2p를 제곱해서 빼야 되는 거죠. 2p를 제곱해서 빼야 되는 거잖아. 2p 제곱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얘는 2p 그 다음에 2p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 마이너스 2p의 제곱 이렇게 생겨서 얘가 2p의 1 마이너스 p고 1 마이너스 p가 바로 여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 2pq라고 그냥 네, 얘기합니다. 이 q는 네, p하고 q의 여사건 얘기 관계 p하고 q의 여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평균은 횟수 곱하기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횟수 곱하기 확률 곱하기 여사건인 거를 간단하게 증명했다는 거죠. 알겠지? 네. 얘는 그냥 한번 증명으로 끝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거, 이항 분포의 정의. 네, 그 다음에, 네, 얘를, 네,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잠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일단, 필수 예제로 돌아오면서 할게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필수 예제를 풀기 전에 이 파트는 개념원리 익히기를 좀 먼저 풀고 갈게요. 자, 일단, 책을 좀 펴서, 자, 책 몇 페이지냐면, 네,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를 펴서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잠깐 들어주세요. 네, 188번.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하죠? 네,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는지 확인한다는 건 독립인 사건이 반복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항 분포를 따르면 B의 NP꼴로 나타내죠. 자, 1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1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계속 10번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지. 자, 이건 독립인 사건의 반복이 맞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맞고요. 자, 우리가 표시할 때는 그렇다면 B의 10,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10, 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고요. 얘기했듯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과 문제에서 얘기하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같은 사건을 의미해야 된다. 자, 2번이요.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2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차례대로 뽑을 때 당첨 제비의 개수. 아니 근데 얘는 일단 사건을 2번밖에 안 하고요. 한 번 당첨 제비를 얘는 당첨 제비가 아니라 20개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 3개, 그 다음에 17개는 꽝인데 나 제비 2개 뽑을 거야. 제비 2개를 뽑는데 일단 한 번, 두 번이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뽑을 때는 제비가 20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첨 제비 3개, 꽝 17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꺼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제비의 개수가 19개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앞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았느냐, 꽝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은 상황이 또 갈라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아니다. 우리는 이걸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속사건도 규칙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시행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로 나타낼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자유투 성공률이 0.85인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50번. 이거 사실은 이론 설명에서 이미 했죠. 네. 얘는, 자유투를 50번 던져서 성공하는 횟수. 아니, 그러면 50번 던지는 동안 계속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지 안 할지 확률은 0.85.
두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지 안 할지, 세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지 안 할지 매 순간 성공할 확률은 0.85고 성공하는 자유투의 개수, 횟수 x 해서 셀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가 맞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자, 얘는 B의 50, 0.85, 뭐 100분의 8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재구매율이 40%인 화장품을 100명에게 판매했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수, 4번. 얘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회원이 물건을 산 다음에 재구매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근데 재구매하는 확률은 40%예요. 두 번째 회원이 자, 물건을 샀어. 재구매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근데 재구매할 확률은 40%고요. 세 번째 회원도 네 번째 회원도 100명의 회원이 각각 재구매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각각의 회원이 재구매할 확률은 40%고 이거 100번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재구매하는 회원수 당연히 셀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이항분포가 맞고 얘를 나타내면 B의 100, 재구매 확률 40% 10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9번. 자, 이 189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B의 3,3분의 1이에요. B의 3,3분의 1인데 일단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 보래요. 확률 질량 함수 뭐죠? 네.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 시행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P의 x는 스몰 x라고 쓰기도 하고요. 뭐 스몰 r로 쓰기도 하고요.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P의 x는 r, 얘는 n번 중에서 r번 나와라. 얘는 n번이 아니라 3번이죠. 3번 중에서 r번 나와라. 3분의 2 확률이 r번. 그 다음에 3분의 1 확률이 3-r번 이렇게 되는 거고 r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네, 이렇게 쓰는 게 확률 질량함수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일반항 같은 거, 수열의 일반항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P의 X는 2. 자, P의 X는 2라고 하는 건 시행을 3번 했는데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건이 2번 일어날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확률 질량함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3C2에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이 1번.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번. 190번은 그냥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풀면 되죠. 1번에 이항분포 36,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횟수 곱하기 확률. 네, 평균은 MP, 분산은 얘는 횟수 곱하기 얘는 확률 곱하기 여사건 MPQ죠. 네, 평균은 MP, 분산은 MPQ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표준 편차를 루트 씌우면 되니까 생략. 이런 식으로 2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필수 예제 풀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볼링을 하는데 그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고요. 4번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써줬지만 내가 지금은 안 썼는데 뭐가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요. 스트라이크가 된 횟수가 x인 거죠. 알겠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가 x가 되겠는데 이 x는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니까 이항분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얘는 B에 얘는 4,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 10분의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확률 질량 함수, 자, P에 스트라이크가 된 횟수가 R번일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가 R번일 때 그 당시의 확률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니까 얘는 4번 중에서 R번 나와라.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 얘가 R번, 그 다음에 여사건 10분의 3이 4-R번, 그리고 꼭 여기에다가 R은 0부터 4까지 이렇게 써주셔야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 구했고요. 3번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P에
네, 스트라이크가 된 횟수가 3번 이상 나올 확률은 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론 설명할 때부터 얘기했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산 확률 변수인 걸 감안하면 뚝뚝 끊어져야 되니까 얘는 P에 X는 3, 그 다음에 X는 4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확률 질량함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X는 3일 때 확률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니까 4C3에 10분의 7의 3승 10분의 3의 1승 그 다음에 4번일 땐 4C4에 10분의 7 4번에 얘는 10분의 3 빵번 이렇게 생겼죠. 계산하면 정답 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자, X가 B의 NP를 따른대요. 뭐, 물론 대놓고 이제 X가 독립시행의 법칙을 따르고 그 결과 이항분포 B의 NP로 나타내어진 거죠. 평균이 이고 분산이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평균이 2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얘? 이거 NP 해서 2가 나왔겠지. 그 다음에 분산은 1,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NP 여사건 해서 나온 거지. 그럼 NP에다가 2를 대입하면 Q는 2분의 1이네. 자, 그래서 예로부터 Q가 2분의 1이고 여사건이 2분의 1이면 본사건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가 2분의 1이면 N은 4야 라고 금방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얘네로부터 우리는 처음에 저 이항분포가 B의 NP가 아니라 B의 4,2분의 1인 거 알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네, 어떤 사건이 2번 일어날 확률은 시행 4번 했잖아요. 시행 4번 했는데 2번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곧바로 써보면 P의 X는 2는 4C2에 얘는 네, 2분의 1 2번, 여사건 2번 이렇게 되겠죠. 너는 6이고 너는 16이니까 16분의 6, 8분의 3 네, 이게 정답 되겠네요. 오케이?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자 12번입니다.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독립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거 맞나? 맞죠. 왜? 주사위를 일단 한번 던져서 얘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찰하고요. 다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세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지금 계속 주사위를 18번 던지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게 아니고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행동을 18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독립시행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그때마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이 행동까지 포함해서 네, 18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면 뭐라고요? 사건 A에 대하여 P하고 X는 같은 사건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스몰 p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 스몰 p가 얼마니? 6의 약수의 눈 1, 2, 3, 6이니까 6분의 4, 3분의 2죠.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 얘는 X는 이항분포 B의 18,3분의 2를 따른다. 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네, 이 상태에서 평균은 둘이 곱하면 되죠. 얘는 18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분산 VX는 얘는 18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되니까 네, 이 정도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 중에 10%가 불량품이래요. 공장 망하겠네요. 자, 하여튼 10%가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내가 볼 때 1%만 돼도 망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문제니까 그냥 풀어볼게요. 10%가 불량품인데 400개를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불량품의 개수 X라고 얘기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얘예요. 일단 잠깐 또 확인합니다.
400개의 제품이니까 이항분포다. 이거 아니고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제품이 불량품일까 아닐까 판단을 해보는 거야. 불량품이 될 확률은 물론 10%이긴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이 불량품일까 아닐까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자, 세 번째 제품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네 번째 제품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매 순간 불량품이 될 확률은 10%고 우리는 이걸 400번 반복하는 거죠. 알겠지? 제품이 400개?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0번 동안 매 순간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 행동을 400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량품의 개수를 이제 알았겠지? 네, 얘를 X라고 할 때, 자, 1번. 자, 확률 변수 X는 독립인 사건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얘는 이항분포 B에 400, 불량품의 개수가 X니까 이 자리에는 불량품이 될 확률이 와야 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2분의 3X-5의 평균 분산을 구하라고 했지만 일단 X의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해서 그걸 이용하도록 하자. 자, X의 평균은 얘는 400 곱하기 10분의 1이고 네, 둘이 곱하면 이거는 40. 그 다음에 분산은 정말 편하다. 그지? 4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여사건 10분의 9자래. 4, 9, 36 이렇게 생겼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는 6이네. 자, 그럼 3번. 지금 Y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자. 자, 2의 Y는 얘는 2의 2분의 3x 빼기 5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2분의 3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평균 40인 거 알았잖아. 여기다 집어넣어. 얘하고 지워 20이야. 60이야. 5를 빼 55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V의 Y를 구해야 돼. 자, 그럼 V의 2분의 3x 빼기 5야. 자, 얘는 마이너스 5는 효과가 없다 얘기했고 저 2분의 3이 제곱으로 나온다고 했다. 그죠? 2분의 3 제곱 Vx 이렇게 생겼죠. 4분의 9야. 4분의 9에다가 Vx 36을 곱해. 자,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36. 너하고 너는 약분하면 9잖아. 9, 9, 81. 네, 이렇게 생겼죠. 시그마 Y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우면 9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네.